나는 10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말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삶은 오히려 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적 나는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이해시키고, 내 억울함을 밝히고, 내 진심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말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겹겹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늙지 않지만 마음은 먼저 늙는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입보다 마음이 먼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없이 자신을 감춥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경계합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또 수많은 동료와 다투고 화해하며 한 시대의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입은 관계를 열기도 하지만 닫아야 할 문까지 열어버리기도 한다는 것. 젊은 시절 나는 정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솔직하면 언젠가는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솔직함이 칭찬이 되었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진심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낸 순간 나는 타인의 판단 위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때 억울함을 참지 못해 길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고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더 깊은 침묵과 오해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설명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옛말이 왜 오래도록 살아남았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깊다는 것은 말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쉽게 출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이 우리를 대신 말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직접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털어놓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 세상은 그 진심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동정하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은근히 우위를 느낍니다. 나는 오랜 세월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먼저 말하는 학생은 대개 의지가 빨리 식었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준비하던 이들은 어느 날 조용히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말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지만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모아둔 힘으로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경쟁보다는 관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여주는 말보다 숨기는 마음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 이것은 세상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너무 잘 알게 되었기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소극성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겪어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품격의 침묵이었습니다. 감정을 삼킬 줄 아는 힘, 억울함을 바로 쏟아내지 않는 인내, 기쁨조차 조용히 간직하는 절제,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이후 반드시 마음속에 남겨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따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삶을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수많은 실수 끝에 이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부드러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위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감춰야 할 것은 상처받은 마음과 원망의 감정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명했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반드시 말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게 다른 결론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처는 설명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주 꺼낼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50대 중반에 퇴직한 한 제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와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는 말을 무심코 꺼냈는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부풀려져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말이 불만의 증거처럼 변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위로를 구했지만 세상은 정보를 얻었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반평생이 걸리지.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주인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해석이 곧 그 말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꺼내는 일은 내 마음을 남의 손에 잠시 맡기는 일과도 같습니다. 나는 평생 강단에 있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는 오히려 말년에 찾아왔습니다. 오랜 동료에게 오해를 받았고 제자 하나는 내 선택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나는 분노와 서운함을 억누르지 못해 타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를 아꼈는지 아느냐 말하며 억울함을 쏟아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고통의 맥락보다 내가 흘린 감정의 온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은 나의 상처보다 나의 불만을 기억했습니다. 한 상담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고독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받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더 깊어진다. 나는 그 말에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비교하며 또 어떤 이는 은근히 안도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하면서요. 그 순간 우리의 상처는 위로가 아니라 소재가 됩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중장년층이 느끼는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도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노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털어놓으면 가까워질 거라 믿지만 때로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꺼낸 상처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상처를 감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라며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차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산책을 하며 일기장에 적어보는 시간. 나는 100년을 살며 가장 큰 위로는 결국 타인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드러낼수록 날이 서고 가만히 두면 흐린 물처럼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의 한 노인이 늘 솔직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했고 불합리한 일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앞에서는 편하게 말할 수 없어. 그는 나중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직했을 뿐인데 결국 혼자가 되었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상처를 주는 솔직함은 덕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노년에 대한 한 격언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상처를 감춘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말로 쏟아내는 대신 삶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나를 설명하는 흉터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결로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첫째, 감춰야 할 것은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숨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상처를 세상에 내놓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내지 말라는 지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의 일은 들판의 바람과 같아서 한번 밖으로 흩어지면 다시 거두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체면을 지키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긴 지금에서야 압니다. 그것은 체면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쉽게 말이 새나갑니다. 남편이 서운하게 한 말 한마디, 자식이 던진 무심한 표정 하나, 형제와의 오해,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 때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좀 그래. 그 말은 하소연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을 거치는 순간 이야기가 되고 몇 사람을 지나면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평판이 다시 내 귀에 돌아옵니다. 이미 다른 얼굴을 한 채로. 나는 오래전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문제였고 그녀의 침묵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동료 교수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댁도 요즘 쉽지 않다면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위로는 잠시였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는 것을. 가정의 일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언하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은근히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집은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늘 말했습니다. 집은 세상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와 숨을 고르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숨을 밖으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조심해야 할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귀에서 끝날 이야기가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연결이 매우 촘촘한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대부분이 여러 개의 메신저와 소셜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은 문장은 지워도 기록은 남고 한번 흘린 말은 캡처로 살아남습니다. 가정의 작은 균열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확대된 그림자가 됩니다. 나는 상담을 전공한 한 후배 교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부 갈등의 상당수가 제3자의 개입으로 더 커집니다. 친구의 조언, 친척의 판단, 온라인 댓글의 공감, 모두 선해처럼 보이지만 그 선에는 때로 불씨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 맥락을 읽는 순간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의 말은 감정의 온도와 함께 이해되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장만 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점점 평판 속에 살아갑니다. 퇴직 이후에는 직함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과 인상입니다. 그 립스, 인상 속에 내 가정의 갈등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능력과 경력은 훌륭했지만 집안안, 이야기를 지나치게 드러낸 탓에 가볍게 평가받는 이들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집도 정리 못하는구나.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이미 만들어진 인상은 오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문제를 숨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상의 불만과 감정의 파도에 대한 절제입니다. 매일의 서운함, 작은 다툼, 순간의 분노, 그것을 모두 밖으로 꺼내는 대신 집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그것이 가정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내와 노년을 함께 보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는 삼키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를 삼키는 날이 늘어날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여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선입니다. 노년의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완벽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지켜서 평화롭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집안일은 들판의 바람과 같아서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히면 결국 흙이 되어 뿌리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가정의 일은 밖으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밀주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품격입니다. 집은 세상과 다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고요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불어올 때는 따뜻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강단에 오래 있었으니 제자들의 존경과 동료들의 호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면 그 말들 가운데 오래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칭찬에 약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이런 말은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 뒤에 따라오는 작은 부탁들, 은근한 기대, 때로는 책임의 전가. 한 번은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는 그의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정한 말은 때로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최근 연구들을 보면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가벼운 가십과 과도한 호의가 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해보다 이해관계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처럼 순수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판과 영향력, 자리와 기회를 두고 조용한 계산이 오갑니다. 그 속에서 칭찬은 가장 부드러운 도구가 됩니다. 나는 한 중년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죽여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생기자 모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책임은 그에게 남고 칭찬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믿음은 필요하지만 판단은 양보하지 말게. 칭찬을 모두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사는 하되 그 말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 나를 정의하는 순간 나의 주인은 이미 타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대단하다 말하면 기쁘되 그 말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 나를 평가해도 그 말이 나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한 격언이 있습니다. 존경은 구걸할수록 멀어지고 묵묵히 걸을수록 따라온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100년을 멀어지고 살며 본 진짜 존경은 화려한 칭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이 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이들은 자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말보다 거리로 결정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언젠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칭찬에는 웃고 결정은 혼자 하라. 감사는 관계를 맑게 하지만 의무감은 관계를 탁하게 합니다.
언젠가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 마음은 빚진 듯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달콤한 말보다 한 번의 선택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리 평소에 다정해도 진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곁에 남는 사람은 귀합니다. 나는 10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잃고 또 얻었습니다. 결국 남은 이들은 말이 화려했던 이들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이들이었습니다. 셋째, 타인의 칭찬과 호의를 가볍게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입니다. 감사하되 휘둘리지 않고 호의를 받되 판단을 넘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말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모든 생각을 털어놓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입을 닫고 결과가 드러난 뒤에야 말하라는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 말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왜 내 꿈을 미리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언하면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응원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언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요즘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 말들은 노골적인 반대가 아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말은 의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널리 말하면 뇌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지요.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100년을 살며 체험으로 배운 사실이 학문으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뜻은 속에 담아야 숙성되고 조용히 잘 시간을 줘야 단단해집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서점을 열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곧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누가 서점에 가? 자리 프랜차이즈를 내. 그 동네는 유동 인구가 적어. 그의 꿈은 점점 설명의 대상이 되었고 방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계획을 접었습니다.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실수는 너무 쉽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보다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싹이 트기 전까지 흙 속에 두어라. 빛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른 빛은 어린 싹을 말린다. 세상의 바람은 가이르고 생각보다 거셉니다. 타인의 비교, 간섭, 심지어는 선에까지도 의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해보다 평가가 빠르고 응원보다 계산이 많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도 모든 생각을 털어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형제라 해도 부부라 해도 오래된 벗이라 해도 마음의 전부를 내어놓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방심합니다. 그 방심 속에서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한마디 다툼이 있어도 금세 풀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10년의 우정이 한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벗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솔직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의 여백을 없앴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절반쯤 남겨두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노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것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하루에 한마디쯤은 삼키는 습관,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는 태도, 설명 대신 미소로 넘기는 여유, 이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의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받은 마음을 감춰라. 상처를 드러내면 세상은 이해보다 판단을 먼저 한다. 상처는 설명이 아니라 성찰로 다스려야 한다. 둘째, 가정의 일을 밖으로 흘리지 말라. 집안의 말은 바깥 공기 속에서 다른 얼굴을 갖는다. 집의 평화는 절제 속에서 유지된다. 셋째, 타인의 칭찬과 호의를 가볍게 믿지 말라. 감사는 하되 판단은 스스로 하라. 말보다 시간을 보라. 넷째, 자신의 뜻과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말라. 말은 의지를 세게 하고 침묵은 뜻을 숙성시킨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에게도 모든 생각을 털어놓지 말라. 진심은 절제로 빛나고 경계는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말을 했고 그보다 더 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돌아보면 나를 지켜준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한 절제였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말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삼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조용히 지키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한 단계 깊어진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마음을 감출수록 관계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인생은 비로소 품격을 얻습니다.